What does it take to steal priceless crown jewels from the most visited museum in the world? A few thieves, a ladder, some power tools, getaway bikes, and about 7 minutes. The French Minister of Culture confirms the Louvre has been robbed. A hunt is underway for thieves. 새벽 4시 30분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다시 잤을 텐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잠이 확 깼어요. 루브르 박물관 빛에 여인 도난 사건 발생 현장의 의문의 흔적. 손이 떨리면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사건은 어젯밤 11시경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도둑이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거였어요. CCTV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대요. 마치 그림이 저절로 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더 이상한 건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희미한 황금빛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문양을 제 눈이 본능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자, 제가 지금까지 3년간 연구해온 한글 파동 구조였어요. 이건 제 코드예요. 제 연구에서 나온 흔적이에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 연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제가 계속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서 저는 18세기 프랑스 어떤 화가의 작업실에 있었어요. 촛불이 깜빡거리는 어둑한 방에서 그 화가가 동양인 여성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손에서 황금빛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비로운 광경이었어요. 화가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 빛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이 문자들을 어떻게 캔버스에 담을까? 꿈에서 저는 그 문자들이 한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여성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유나야, 언젠가 너도 이 길을 걸을 거야. 한글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알리는 길을.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바로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버드에서 함께 연구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한글의 빛을 믿어준 사람이었거든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 서준이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서준아, 뉴스 봤어. 루브르에서 그림이 사라졌는데 현장에 이상한 흔적이 있대. 황금빛 문양이야. 마치 한글 같은. 서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잠깐 뭐라고? 한글 같은 문양이라고. 사진 보내줄게. 확인해봐. 몇 분 후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유나야, 이건 정말 이상해. 내가 개발한 파동 구조와 거의 똑같아. 그런데 더 복잡해. 마치 누군가 내 연구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킨 것 같아. 사실 나도 이상한 꿈을 꿨어. 18세기 프랑스 어딘가에서 한국 여성이 프랑스 화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꿈. 그 여성의 이름이 설아였던 것 같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저도 비슷한 꿈을 꿨어요. 설아라는 이름도 들었고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서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유나야, 실험실로 와. 지금 당장.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대학교로 향했어요.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는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뉴스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봐봐, 이 패턴. 내가 작년에 발표한 한글. 에너지 구조와 85% 일치해. 그런데 여기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 이건 내가 연구한 적 없는 조합이야.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제 연구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18세기 그림에서요. 서준이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유나야, 이거 봐. 빛의 여인이라는 그림에 대한 기록이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그림의 정식 제목은 동방에서 온 빛의 여인이었고 1783년에 그려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작가는 피에르 모로라는 프랑스 화가였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 흥미로운 기록이 나왔어요. 모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림을 완성한 후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이거 봐, 유나야.
모로의 일기 중 일부가 남아있어 서준이가 번역된 텍스트를 읽어줬어요. 그녀는 마치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 같았다.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문자들은 내가 본 어떤 언어와도 달랐다. 하지만 그 문자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계속 읽어줘요. 그녀는 자신을 이설아라고 했다. 조선이라는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초상을 그리기로 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기가 어려웠다. 특히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설아라는 이름이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서준이도 같은 생각인지 저를 바라봤어요. 유나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너의 연구와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훔쳤을까요? 서준이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야, 문제가 있어. 프랑스 정부가 이번 사건을 테러로 분류했대. 그리고 한국 연구팀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어. 뭐라고요? 저희가 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현장에 남은 흔적이 얘 연구와 일치한다는 이유야. 프랑스 경찰이 한국 정부에 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대. 이대로 가면 내가 용의자가 될 수도 있어.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글 연구를 했다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더 문제야. 일부 서구 언론들이 동양의 신비주의가 서구 문화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 내 연구도 그런 맥락에서 의심받고 있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서 연구해왔거든요. 한글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2층 과학자라고 불렀고 일부 동료들은 저를 멀리했어요. 파리로 가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서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야, 위험할 수 있어. 프랑스 정부가 너를 체포할 수도 있고 유럽의 일부 극우 세력들도 너를 적대시할 거야. 그래도 가야 해요. 이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설아라는 분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 저에게 말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할 거라고. 파리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전에 제 스승이신 김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파리로 가려고 해요. 빛의 여인 사건을 직접 조사하러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심각하셨어요. 유나야, 조심해. 이 사건 뒤에 국제적인 음모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음모요? 서구의 일부 기득권층들이야. 그들은 동양의 언어가 과학적 힘을 갖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특히 한글이 우주의 진동과 공명한다는 내 이론을 말이야. 만약 이것이 증명되면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 심지어 정치까지 뒤바뀔 수 있어.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물론이야. 언어의 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현재의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어. 특히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이를 막으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진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해. 너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 정말 각오가 되어 있니? 네, 교수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럼 가거라.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서준이와 함께 다니고 항상 안전을 확보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는데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손끝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희미한 황금빛이 손가락 끝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의 형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나야, 내 손에서 빛이 나고 있어. 이상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빛이 나올 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설아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요?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공항에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출입국 직원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조심하세요. 프랑스에 도착하면 여러 세력들이 박사님을 주시할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왔어요.
유럽의 일부 비밀 조직들이 각사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고 위험하면 즉시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하늘이 너무 푸르러서 이상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준이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정말 괜찮아? 프랑스 경찰이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제가 직접 증명할 거예요. 한글이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언어라는 거려.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그림 빛의 여인이 언제 그려진 건지 정확히 알아요. 1783년이야. 그런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아. 서준이가 태블릿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1783년경 파리에 조선의 여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있어. 정말요? 그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현지인들이 그녀를 동방의 빛의 여인이라고 불렀대. 그리고 그 여성이 프랑스의 여러 화가들에게 동양의 신비한 문자를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어. 더 놀라운 건 그 문자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살아난다고 믿어졌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병이 낫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했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로 18세기에도 한글의 치유력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1784년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사라졌는데 떠나기 전에 모로에게 말했대. 언젠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 사람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 저는 내심 그 사람이 저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파리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783년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지 340년 정도 후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의 한글을 아는 조선 여성이 프랑스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수수께끼야. 당시에는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 하지만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비행기가 파리에 접근할 때쯤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유나 박사님이세요? 기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세요. 저와 서준이는 조종실로 갔어요. 기장은 중년의 한국인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이동호 기장입니다. 사실 저도 박사님의 연구를 알고 있어요. 제 딸이 한글 진동치료로 자폐 증상이 많이 호전됐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 여행 매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파리에 도착하기 전에 관제탑에서 특별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이 도착하면 여러 세력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각사님을 주시하고 있대요. 어떤 조직들인가요? 유럽의 일부 비밀 결사체들이에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동양 언어의 신비한 힘을 연구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힘을 자신들만의 무기로 만들려고 해요. 박사님의 연구가 공개되면 그들의 독점이 깨질 수 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한 후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정말로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저희를 주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찰 같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유나 박사님, 프랑스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학술 연구요. 루브르 박물관의 요청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는 제 여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닌 것 같았어요. 유나 박사님, 저는 프랑스 문화부의 피에르 르클레르입니다. 르클레르가 저를 따로 데려가서 말했어요. 박사님, 이번 사건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한글이 프랑스 문화에 침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저는 아무것도 침투시키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박사님이 파리에 있는 동안 저희가 보호하겠지만 혼자 다니지는 마세요. 공항을 나서는데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박사님, 정말로 한글로 그림을 되살릴 수 있나요?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동양 언어가 서구 문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글의 치유력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한글은 누구를 위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을 뿐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준이가 말했어요. 유나야, 생각보다 관심이 엄청나네. 이게 정말 국제적인 사건이 된 것 같아. 저도 놀랐어요. 단순한 그림 도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여러 사람들이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가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 정도의 프랑스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디런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예요. 소피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박사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사실 저희 박물관에서는 박사님의 연구를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진동 에너지에 관한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네,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박물관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빛의 여인 그림에서 밤마다 빛이 나온다는 소문이요. 정말인가요? 처음에는 야간 경비원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림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는 게 포착됐어요.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 더 강하게 나왔어요. 소피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는데 정말로 그림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의 패턴이 제가 연구한 한글 구조와 비슷했어요. 이상해요.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건 그 빛이 나올 때마다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림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각사님의 연구를 보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한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는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루브르 박물관으로 갔어요. 박물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시위대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글의 힘을 지지한다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양 문화의 침투를 반대한다며 항의하고 있었어요.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관람객들도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소피가 저희를 안내해서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빛의 여인이 걸려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벽에는 분명히 희미한 황금빛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로 제가 연구한 한글 타동 구조와 일치했어요. 의의 조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그 흔적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에너지가 제 손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상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18세기 프랑스의 어떤 방에서 동양 여성이 화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유나야, 괜찮아?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느껴져요. 여기에 강한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마치 그림이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그때 프랑스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마르틴 경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나, 박사님이시군요. 저는 마르틴 르루아 경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에요. 박사님의 연구 분야가 한글의 진동 에너지라고 들었는데 이번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형태적으로는 비슷해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이 그림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꿈을 꾼 적은 있어요. 18세기 프랑스에서 조선 여성이 화가를 만나는 꿈을요. 마르틴 경위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설아라는 여성과 모로라는 화가의 만남,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과정까지요. 정말 흥미롭네요. 사실 저희도
모로의 일기를 발견했거든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혹시 박사님이 그 일기를 미리 보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때 소피가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건 모로의 개인 소장품들이에요. 그림과 함께 발견된 건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박사님이 보시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모로의 일기와 스케치들이 들어있었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꿈에서 본 내용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특히 이설아에 대한 묘사가 생생했어요. 모로의 일기 중 한 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이설아가 내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공중에 이상한 문자를 그리자 그 문자들이 빛을 발하며 떠올랐다. 그 순간 내 오랜 두통이 사라졌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녀는 그 문자들을 한글이라고 불렀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는 우주의 언어라고 했다. 나는 그 문자들을 그림에 담고 싶지만 붓으로는 그 빛을 표현할 수 없다.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이설아가 말하기를 이 그림은 시간을 넘나들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림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한글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설아가 말한 그 사람이 혹시 저일까요? 처준이도 같은 생각인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유나야,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뭔가 운명적인 연결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박물관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마르틴 경위가 밖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유럽문화재보호연맹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 조사를 중단하라고 해요. 밖으로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박물관 관계자들과 격하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르네 듀부아라고 소개했어요. 유럽문화재보호연맹의 부회장이라고 했어요. 듀부아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한국 연구자군요. 당신의 소위 연구 때문에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이런 동양 신비주의는 과학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연구는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한글의 진동 에너지는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에요. 듀부아가 비웃었어요. 증명됐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인정해줬나요? 여러 대학에서 제 연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 효과도 있었고요. 치료 효과라고요? 그런 건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서구 문화에 동양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어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거죠. 한글도 프랑스 문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려는 거예요. 듀부아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조화라고요? 지금 루브르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서구 최고의 박물관에서 동양 문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조화인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손끝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유나야, 내 손에서 빛이 나고 있어. 서준이가 소리쳤어요. 저도 놀랐지만 그 빛이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그 빛이 그림이 있던 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벽에 남아있던 흔적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희미했던 문양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빛을 발했어요. 그리고 공중에 한글 문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응, 으흐리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듀부아조차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중에 떠오른 문자들이 조합되면서 그림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의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윤곽만 보였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그림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그 여성이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했어요. 유나야, 드디어 만났구나. 나는 이설화야. 300년을 기다렸어. 그 목소리가 제가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설화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300년 전 이곳에서 모로와 함께 이 그림을 완성했어. 그때 내 영혼의 일부를 이 그림에 담았지. 언젠가 한글의 진정한 계승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이 진짜 이설화인가요? 맞아. 나는 조선 숙종시대에 살았던 궁중 화가였어.
하지만 내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 한글로 치유하는 능력이. 그 능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 이설아가 뒤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한글을 두려워하고 있군요. 하지만 한글은 누구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요. 지켜보세요. 이설아가 손을 들어 공중에 글자를 썼어요. 평화. 그 순간 박물관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화를 내던 사람들도 갑자기 온순해졌어요. 뒤부하조차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뭐지?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이설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힘이에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거예요. 마르틴 경위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소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치유됐는지. 정말로 한글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네요. 이설아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유나야, 이제 내 차례야. 한글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결국 승리해. 그리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설아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은 이집트야. 설안을 만나게 될 거야. 설안이요.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야. 한글을 이집트에 전파한 분이지. 그분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설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 뒤부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로 한글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믿게 됐어요. 몇 시간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한글은 무기가 아니에요. 한글은 인간의 감정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언어예요. 빛의 여인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서양 예술의 조화를 보여줘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한글은 그 조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설아도 제 옆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저는 300년 전 조선의 궁중화가 이설화예요.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유나, 박사님이 그 꿈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전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글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동양 언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루브르 박물관 한가운데 새로운 전시관이 생겼어요. 한글의 빛 전시관이었어요. 그 중앙에 복원된 빛의 여인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이설아가 나타나서 관람객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전시관 앞에 서서 이설아와 대화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집트야. 설안을 만나러 가야 해. 그분이 한글의 더 깊은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미, 북유럽까지 가야 해. 정말 한글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건가요? 물론이야.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우주의 언어야. 세종대왕은 그걸 다시 발견해서 체계화한 거지. 서준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유나야,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 피라미드에서 한글과 비슷한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야. 우리를 초청한대. 이설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설안을 만날 시간이 왔구나. 준비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어요. 한글의 진정한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됐어요. 루브르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한글의 세계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이집트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아는 어떤 분일까요? 파리를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소피, 마르틴 경위, 그리고 뒤부하까지요. 모두 한글의 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소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루브르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루브르는 항상 박사님을 환영할 거예요. 비행기가 파리를 떠날 때 저는 창밖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글의 빛 전시관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설아가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설아가 제 옆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잘했어, 유나야.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어. 이제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한글의 진정한 기원을 찾을 때까지 함께 가자. 서준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유나야, 정말 믿기지 않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이제 전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글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루브르의 비밀, 이설아와 유나에 의해 밝혀짐. 한글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우주의 언어다. 그리고 그 여행은 이제 고대 이집트로 이어진다. 피라미드 속에 잠든 더 큰 비밀이 유나를 기다리고 있다.